48과 전라지역입니다. 1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곳으로 적절한 것은 전라지역은 전주하고 나주를 합쳐서 전라지역이라고 하죠. 전주하고 나주. 최대 도시, 전라지역의 최대 도시예요. 그리고 전라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해 왔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라지역은 광주죠, 광주. 전라도 광주 지역.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전라도 광주, 광주 지역이죠. 그리고, 전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호남 지역이라고도 불린다. 전라 지역을 호남 지역이라고 부르고요. 그 유명한 연못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연못의 아래라고 해서 호수 아래라고 해서 호남 지역이라고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이 경상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영남 지역이라고 하죠. 전라 지역에는 광역시가 없다. 광역시가 있죠. 어디예요? 광주 광역시죠. 그래서 호남 지역은 이제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광역시가 있어요. 어디요? 광주 광역시가 있죠. 광주 광역시, 광주. 그리고 한국의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한국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서울 있고 이제 충청남도, 충청북도 있고 여기 이제 전라북도, 전라남도 있고 여기에는 강원도 있고 여기에는 경상북도, 그다음에 경상남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전라 지역은 요렇게 있으니까 여기는 동남부예요? 아니죠.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죠. 그러니까 남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동남부가 아니라 이제 서남부 있고 전라 지역은 바다와 접해 있지 않다. 이 전라도 지역에는 바다죠, 바다. 전라는 서해 바다도 있고 남해 바다도 있고요. 그래서 이 바다가 이제 많이 있는 거죠. 접해 있지 않다가 틀렸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3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축제예요. 한국 전통음악과 세계음악을 중심으로 하는 축제죠. 세계 음악이니까 전주 세계 소리축제. 전라도에서 하는 축제. 남원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전라도 남원. 남원에서 춘향제가 있고 광주 있잖아요.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있고 순천 남도 음식문화 큰 잔치가 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4번 보기에 가나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전라도는 평야 지역에서 쌀을 많이 쓴 여기 전라도 이게 나주평야 그죠? 그 다음에 그 위에 평야들 그래서 평야 지역이라서 쌀을 많이 생산하고 있고 바다의 양식장에서는 다양한 바다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해산물을 많이 생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해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전라도는 이와 같이 풍부한 무슨 자원? 그렇죠. 이게 쌀, 해산물 다 먹어요. 먹는 거죠. 먹는 거는 식량이에요. 주거예요. 식량이죠. 먹는 거. 그래서 주거는 뭐냐면 집이에요. 집을 주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식량 자원을 바탕으로 하여 그러면 식량이니까 무슨 문화예요? 그렇죠. 음식 문화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5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유적으로 유적이란 것은 남겨진 조상들이 쓰던 거 남겨진 어떤 역사적인 흔적이죠. 그래서 유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형식 뭐였어요? 청동기 시대 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 무덤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고인돌이라고 했죠. 고인돌. 고인돌 이렇게 된 것도 있고 그냥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 이렇게 남쪽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북쪽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형식 뭐였어요? 고인돌이죠. 3번입니다. 전북 고창군과 전남 하순군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굉장히 거기 가면은 고인돌이 엄청 많이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6번 전라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어요. KTX 등 교통시설이 발달하지 않았다. 지금 교통시설이 발달했어요. 옛날에 아니었죠. 지금은 발달했어요. 여수에는 세계 박람회를 개최하였다. 그렇죠. 여수에서는 세계 박람회를 개최하였어요. 중국과의 교류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중국하고 바로 갈 수 있잖아요. 배를 타고. 그래서 무역이 발달하고 있다. 맞아요. 서해와 남해의 양식장에서 다양한 해산물이 생산된다. 그래서 음식 문화가 발달했어요. 전라 지역은. 그래서 맞습니다. 이번에는 48과 전라 지역 구수령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읽고 아래의 질문에 대답하여 봅시다. 슬로시티 운동이란 무엇입니까? 슬로시티 운동은 뭐라고 했어요? 슬로시티는 운동은 무분별한 개발을 피하고 자연을 보호하면서 전통 문화를 잘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는 국제 운동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네요. 전라남도에서 슬로시티로 지정된 지역 한 곳을 말해 보세요. 저기 슬로시티에서는 지정된 곳은 담양, 장흥, 청산도, 증도에서 이제 요거 중에서 한 곳만 말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슬로시티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좋은 점은 무엇인 것 같아요? 슬로시티는 뭐 좋은 점은 많이 있죠. 장점은 관광산업으로 연결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 이게 이제 장점이 되겠네요. 한국과 자신의 고향 나라 중에서 슬로시티 운동이 필요한 곳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향에서 여기는 슬로시티 운동이 필요하겠다.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느리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이런 것이 어디라고 생각하나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로시티 운동은 무엇입니까? 글쎄요. 무분별한 개발을 피하고 자연을 보호하면서 전통 문화를 잘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는 국제 운동입니다. 그죠? 그래서 담양이 슬로시티로 지정된 곳입니다. 한 곳, 담양만 말을 했어요. 2번, 슬로시티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슬로시티는 자연스럽게 관광산업으로 연결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줍니다. 관광산업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를 찾아와서 이렇게 많이 소비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이 돈을 잘 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고향 나라 중에서 슬로시티 운동이 필요한 것은 라오스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비엔티안도 슬로시티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비엔티아는 라오스의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파다루앙 황금빛 사원과 이곳을 기점으로 한 수호 사원 4곳을 천천히 걸을 수 있습니다. 이유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이 슬로시티 운동이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빨리빨리 하는 습관이 있어서 느리고 편안한 생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슬로시티가 어떤 뜻인지 알고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사람들이 느리지만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이 슬로시티 운동의 목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슬로시티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장문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내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시오. 한국 음식 중에서 무슨 음식을 좋아합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여러분은 삼계탕을 좋아합니다. 아니면은 한국 음식 중에서 삼겹살을 좋아합니다. 김밥을 좋아합니다. 비빔국수를 좋아합니다.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정도로 맛있는 비빔밥이 생각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 음식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자신의 고향 나라의 음식과 비교하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릅니까? 이 음식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요? 한번 써보았습니다. 나는 한국 음식 중에서 삼계탕을 좋아한다. 삼계탕을 좋아한다고 해요. 삼계탕을 좋아하는 이유를 적어 보세요. 삼계탕은 더운 여름에 부족한 영양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맛도 좋기 때문이다. 우리 베트남에도 삼계탕과 비슷한 오골계탕이 있다. 오골계탕이 있다고 해요. 베트남에. 삼계탕과 오골계탕은 모두 기운이 없거나 영양이 부족할 때 먹는다. 같은 점이죠. 같은 점. 다음 차이점. 반면에 하면 차이점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주로 여름에 삼계탕을 먹지만 베트남에서는 오골계탕을 계절에 상관없이 먹는다. 이렇게 해서 중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 음식과 한국의 음식을 한번 비교를 하면서 장점과 아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적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48과 전라 지역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9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9가 경상 지역입니다. 1번 대구광역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구광역시에 대한 설명이에요. 경상북도 쪽에 있죠. 대구광역시. 대구는 이제 경상 지역에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대구광역시에 대한 설명입니다. 중화학공업이 크게 발달하였다. 그래서 그 중화학공업은
경상도 지역이죠. 경상도 울산이라든지 포항 쪽이고요. 대구광역시는 중화학보다는 옛날에는 이제 섬유 이런 공업이 크게 발달을 했었죠. 틀렸어요. 분지라서 분지는 이렇게 이 산이 있고 그다음에 산 사이에 이렇게 평평한 땅 있죠. 산이 막고 있는 이런 평평한 땅을 뭐라고 하냐면 분지라고 그래요. 분지. 그래서 분지라서 분지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운 편이다. 그렇죠. 바람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옳은 거예요. 대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워가지고 사람들이 대구를 데프리카라고 하잖아요. 대구 플러스 아프리카 합쳐가지고 데프리카라고 해요. 그렇게 덥다고 해요. 바다와 접하고 있어 수출과 수입에 유리하다. 바다 없어요. 접하지 않아요. 대구는. 요거는 경상도 부산이요. 부산. 부산하고 울산하고 포항 쪽이죠. 4번 조선시대에 유교 문화유산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대구라기보다는 안동 지역이 그 유교 문화유산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2번 보기 가나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경주는 어느 나라 수도였죠? 그렇죠. 신라의 수도였죠. 불국사, 석굴암 등 무슨 종교예요? 저 불교죠. 그래서 불국사 절이고요. 석굴암은 그 부처상을 부처상이 있는 부처 모양 있죠. 그것을 모셔놓은 그런 암자예요. 암자. 절이라는 거 불국사 사 붙으면 절이라는 뜻이고 암이라고 붙으면 동굴처럼 생긴 거예요. 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천년의 문화를 잘 보여주는 경주의 유적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하면 여러분 뭐도 생각나요? 그렇죠. 수원 화성도 생각나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중에 아는 거 있으면 말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경주하고 수원 화성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3번 경상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상도는 동쪽과 남쪽으로 바다를 끼고 있다. 그렇죠. 남쪽에도 경상도 남쪽에도 바다가 있고 동쪽에도 바다가 있죠. 맞아요. 울릉도와 독도는 경상 지역에 속한다. 맞아요. 울릉도하고 독도가 경상 지역이죠. 그러니까 포인트가 오늘 잘 안 먹네요. 울릉도와 독도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경상 지역 여기 조금 이 경상북도에서 이 경상북도 그다음에 경상남도잖아요. 그러면은 이 경상북도 여기서 조금 강원도 쪽에서 조금 요 정도 울릉도 그다음에 독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울릉도와 독도는 이 경상 지역에 포함돼요. 그리고 공업단지와 조선소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 그렇죠. 이 공업단지하고 조선소가 분포를 하고 있어요. 안동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의 불교 문화. 안동은 불교 문화가 아니고 조선시대는 불교 아니잖아요. 조선시대는 뭐예요? 유교죠. 유교. 유교 문화유산이 많아요. 조선시대의 유교 문화유산. 그래서 불교가 아니라 이제 유교 문화유산이죠. 보기에서 설명하는 축제 볼까요? 매년 10월에 열리는 아시아 최대의 영화축제 어디서 열려요? 부산에서 열리죠. 그래서 부산 국제영화제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지역으로 적절한 것은 한국 제1의 무역항 어디예요? 부산이죠. 부산이고 제2의 도시 부산이죠. 제1의 도시가 어디예요? 그렇죠. 제1의 도시는
바로 서울이죠. 서울, 부산 이렇게 하죠. 해운대, 광안리 등의 해수욕장이 유명하다. 그래서 부산광역시입니다. 그리고 경상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두 개의 광역시가 분포하고 있다. 경상 지역은 세 개의 광역시 세 개 있죠. 백제의 세 개 어디예요? 그러니까 대구광역시,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그 다음에 울산광역시가 있죠. 백제의 불교 문화유산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백제의 불교 문화유산은 경상 지역이 아니라 충청 지역이죠. 합천 해인사는 조선 왕조 실록이 보관되어 있다. 그래서 합천 해인사는 조선 왕조 실록이 아니라 팔만 대장경 있죠. 고려시대 때 팔만 대장경이 보관되어 있죠. 울산광역시는 한국에서 가장 큰 중하공업 도시이다. 이게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49 경상지역 부수령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상 지역의 공업이 발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업이 발달한 이유. 2번 항구 도시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3번 자신의 고향 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항구 도시와 한국의 항구 도시를 비교해 말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면은 자, 경상 지역은 공업이 발달한 이유 찾아볼까요? 공업이 발달한 이유가 뭘까요? 공업이 발달한 이유? 그렇죠. 경상 지역은 수심이 깊은 바다인 동해와 남해를 끼고 있기 때문에 수출입에 유리한 대규모 항구를 만들 수 있어 울산항을 비롯한 여러 항만이 발달했으며 그에 따라 항구를 이용할 공업단지와 조선소도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그것 때문에 공업이 발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공업이 발달한 거는 이 바다가 깊어가지고 이 수출입에 유리한 대규모 항구를 만들 수 있어가지고 항구를 이용할 공업단지와 조수소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항구 도시의 장점은 무엇이겠어요? 수출입에 유리한 거죠. 수출입에 유리한 게 장점이고요. 여러분 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항구 도시와 한국의 항구 도시를 비교해서 말해 볼까요? 그럼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왜 이렇게 그 경상 지역에 공업이 발달을 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수심이 깊은 바다인 동해와 남해를 끼고 있기 때문에 수출입에 유리한 대규모 항구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죠. 그리고 항구 도시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수출입에 유리해서 항구를 이용한 공업단지와 조선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이게 조금 제가 반대로 해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구 남해를 끼고 있기 때문에 공업단지와 조선소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업이 발달한 곳은 대규모 공업단지와
수심이 깊은 바다인 동해와 남해를 끼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공업단지와 조선소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립이 유리해서 지립이 유리해서 대규모 공업단지와 조선소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업이 발달했고 수출입이 유리해서 항구를 이용한 공업단지와 조선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 그죠? 수출입이 수출입에 유리합니다. 이 항구 도시의 장점은 수출입에 유리합니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수출입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고향 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항구 도시와 한국의 항구 도시를 비교해 보세요 했을 때 보면은 우리 베트남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인 호이안은 아시아의 다른 지역과 유럽에서 상인들이 들어오면서 전통미를 지닌 역사적 건축물로 유명한 관광 도시인데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런 건축물들로 유명한 도시인데 한국의 부산항과 울산항과 포항은 이 항이라는 것은 항구 도시라는 뜻이죠. 그래서 포항은 공업단지와 조선소 및 자동차 공장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공업지역이라는 거예요. 항구도시가 다른 곳은 관광도시인데 여기 한국의 부산항과 울산항과 포항은 공업도시라는 거죠. 공업지역.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공업도시, 공업지역. 그래서 공업도시이다. 이게 차이점이죠. 작문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한국의 바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한번 써보세요. 한국의 바다 중에서 가본 곳이나 가보고 싶은 곳은 어디입니까? 한국의 바다에서 무엇을 해봤습니까? 또는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가본 곳을 하든지 해본 것을 하든지 가보고 싶은 곳을 하든지 해보고 싶은 것을 하든지 그죠? 그다음에 자신의 고향 나라의 바다와 한국의 바다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릅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한국 바다 중에서 부산 해운대에 가보고 싶다. 아, 그래요? 왜요? 왜 가보고 싶어요? 해운대는 다른 해수욕장에 비해서 수질이 깨끗하고, 그러니까 바닷물이 수질이거든요. 바닷물이 깨끗하고 놀기에 안전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해운대는 안전하죠. 바다가 좀 수심이 얕으니까. 뭐 해보고 싶어요? 낮에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수영도 하고 밤에는 전망대에서 해운대의 경치도 보고 또 해수욕장을 거닐며 버스킹 공연이나 매직 쇼거든요. 그래서 마술 쇼도 보고 싶다. 아, 그래요? 그럼 다른 점, 자기 고향의 바다하고 한국의 바다의 차이점은 우리 고향의 바다는 좀 더러운 편인데 한국의 바다는 철저하게 정화 활동을 해서 깨끗한 편이다. 이게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보고 싶은 것 차이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서 잘 적어봤으면 좋겠네요. 이 지리에서는 이렇게 쓰기가 많이 출제가 되니까요. 그럼 마지막 50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50가입니다. 강원과 제주 지역. 여러분 강원하고 제주 지역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그렇죠. 관광이죠. 관광. 그죠? 관광 지역이다라고 생각이 날 거예요. 관광. 한국에서 유명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가는 그런 곳이 이제 강원도와 제주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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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うん저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죠 아예 안 나오네. 오십가 강원 제주 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1번 제주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제주도는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죠. 그리고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은 아니죠. 첫 번째로 큰 섬이에요. 첫 번째. 그래서 음, 틀렸고 한반도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서쪽이 아니고 어디예요? 남쪽이죠. 남쪽. 남쪽에 위치하고 있고 항만이 발달했으며 공업지역이 많다. 제주도는 공업지역이 아니에요. 관광지역이에요. 관광지역. 그래서 관광이 이제 발달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보기에 가나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제주도는 세 가지가 많아서 세 가지가 3, 그죠? 그다음에 많다, 다 많다라는 뜻이에요. 다가 많다. 그래서 세 가지가 많아서 뭐라고 불러요? 삼다도라고 불린다.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죠. 삼다도. 그래서 삼다도니까 이제 돌, 여자, 바람. 세 개가 많다고 했죠. 그래서 돌, 여자, 바람이 많다. 삼다도. 그러면 고기를 잡으려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간 남자들이
사고로 인해 돌아오지 못하고 여성들이 가장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남편들이 다 배를 타고 나가서 사고를 당해서 집으로 돌아오질 못하고 여성들이 결국 생계를 책임지고 이 집에서 이제 자녀들을 양육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죠. 여성들은 주로 어디에 나가서 저 바다에 나가가지고 뭐가 됐죠? 해녀가 된 거예요. 바다에서 일을 하는 이제 여자들을 바다에서 조개를 잡고 하는 여자들을 해녀라고 했죠. 해녀. 그래서 정답은 삼다도 그다음에 해녀라는 겁니다. 3번 강원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강원 지역 고랭지 농업과 목초업이 발달했다. 맞아요. 그죠? 고랭지 농업은 강원도 산이 높잖아요. 그러면 이 산에 요 정도에서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여기는 항상 어때요? 기온이 시원하죠. 이게 기온이 시원하니까 여기서는 농업이 여기 대구나 여기는 뭐 너무너무 지금 더워가지고 그렇게 있을 때 여기는 야채를 생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배추 같은 거, 무 같은 거. 그게 이제 고랭지 농업이에요. 맞죠? 한반도 중앙의 동쪽에 위치를 하고 있다. 그죠? 한반도, 그, 동쪽 부분이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동쪽 지역으로 강원 지역이죠. 겨울에는 스키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맞아요. 스키장, 대관령 같은 데 이제 스키장 있죠. 그다음에 태백산맥을 경계로 호남 지방과 영남 지방으로 구분된다. 이거는 틀렸어요. 그래서 호남 지방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영서하고 그다음에 또 영동 지방으로 바뀌는 거죠. 태백산맥을 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영서지방, 영동지방으로 나눠요. 호남지방하고 영남지방은 달라요. 호남지방은 전라도 지방이잖아요. 전라도 지방 그 호수를 경계로 해서 남쪽이 호남지방, 그러니까 영남지방, 중령 이렇게 그 고개 상고개를 중심으로 해서 영남지방 이렇게 해서 영남지방은 경상지방, 호남지방은 전라지방이죠. 다른 이야기예요. 4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축제로 적절한 것은 단오를 전후하여 단오네요. 그러니까 단오제죠. 강릉 단오제. 그래서 음력 4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강원도에서 벌이는 축제로 풍년을 빌고 집안의 태평을 기원하였다. 그래서 강릉 단오제. 5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지역으로 옳은 것은 2018년 동계올림픽 뭐예요? 평창이죠. 평창. 매년 겨울이면 대관령 눈꽃 축제가 열린다. 6번 제주도의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주도 지형은 어떻게 돼 있어요? 화산활동이죠. 그죠? 화산활동. 화산활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화산섬이다. 제주도. 중앙에는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인 설악산이 아니고 한라산. 전라남도하고 너무 멀어요. 다리로 연결될 수 없어요. 성산 일출봉은 뭐야? 봉이란 말은 뭐예요? 산이죠, 산. 그래서 일출을 볼 수 있는 산이요. 지하에 있는 동굴이 아니죠. 자, 50가까지 문제를 잘 풀어봤습니다. 부수령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하르방은 무슨 뜻입니까? 하르방이라는 말은 제주도 말로 할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돌로 만든 할아버지다라는 뜻입니다. 이러고요. 그다음에 그 돌하르방은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돌하르방은 어떤 역할요? 읍승을 지켜주는 수호신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수호신의 역할. 자신 고향 나라에서 마을이나 가족을 지켜주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하르방은 무슨 뜻입니까? 돌로 만든 할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돌하르방은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읍성을 지켜주는 수호신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마을이나 가족을 지켜주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나라 태국에서는 터줏대감을 모시는 신당을 차려놓고, 그죠? 그래서 터줏대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터줏대감. 그래서 터주의 대감, 터줏대감 이렇게 터줏대감을 모시는 신당을 차려놓고 가족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합니다. 그래서 집을 들락날락하면서 계속 그 터줏대감 신당에다가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집에 들어올 때도 인사하고 집 바깥에 나갈 때도 인사하고 그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말하는 걸 보면 구술형 문제 50가까지 자, 여러분 잘 읽어보고 또 답을 해보고 또 선생님이 말을 하는 거하고 같은지 다른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작문형 50가 강원 제주 지역 작문형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한국의 관광명소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시오. 한국의 관광명소. 한국에서 가본 곳 중에서 제일 좋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왜 그곳이 좋았습니까? 이유. 자신의 고향 나라의 명소와 그곳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럼 저는 우리 학생들이 쓴 거 볼까요? 저는 제일 좋았던 곳은 강원도 태백의 바람의 언덕이 제일 좋았다. 그죠? 강원도 태백의 바람의 언덕이 제일 좋았다. 왜? 바람의 언덕에 가면 한여름에도 언덕에 끝없이 펼쳐진 초록빛 배추밭과 풍차를 볼 수 있고 시원한 바람을 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왜? 그럼 여러분 나라에 비슷한 게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바람의 언덕은 무이네에 있다. 베트남 같아요. 무이네. 무이네 바람의 언덕은 한국 태백의 바람의 언덕처럼 산 언덕에 있지는 않고 배추밭도 없지만 사막 느낌의 땅에 사막 땅에 풍차가 쭉 널어서 있어서 쭉 널어서 있어서 풍경이 멋있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러분 나라하고 여러분 좋아하는 한국의 또 관광지하고 같이 비교해서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50과까지 문제 푸느라고 고생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또 여러분이 한국 생활도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